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신살 두 번째 시간이지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했었고 오늘은 12신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살입니다. 천살은 천이 하늘을 가리키듯이 왕을 의미하는데 천살이 명조에 있으면 하늘을 보고 한탄할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불의의 재난을 당한다는 살로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재앙이 따른다 하니 그 작용력이 약합니다. 천살 방향은 조상 방향, 선생님 방향으로 부르는데 천살 방향을 향해 제사를 지내거나 선산을 모시는 게 기라며 공부하는 학생들은 천살 방향에 책상을 두고 공부를 하면 능률이 오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살 대운에는 중풍, 암, 마비질환이 발생하기 쉬우니 조심해야겠고 직장인으로는 배후의 도움으로 승진이나 영전 등을 할 수 있으니 사업가는 허세를 부립니다. 영전을 하니까 허세를 부린다는 뜻이겠죠. 수재, 천재, 화재, 지진, 해일, 자연피해를 당하고 매사, 고집, 욕심을 부리면 재앙이 발생하는데 악살이 있다면 작용력이 더욱 강합니다. 하늘 천자에 죽일 살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의미를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의외의 예를 내가 어떻게 하거나 어떻게 대항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 막을 수 없고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걸 막을 수가 없듯이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발생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불가항력적이라고 하지만은 하늘의 비는 나만 내리지 않고 하늘의 눈은 나만 내리지는 않지요. 주변 사람들은 다 같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요즘의 시국의 코로나와 같은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작용력이 크게 강하지는 않다. 이런 말로 천살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에 천살이 있었을 때 어떤 작용이 있을까? 천살을 심하게 받는 사람은 자신이며 정서적으로 대인관계에 원만치 못한 사람이란 것을 깨달아야 하고 지금의 삶을 만족하는 경우에 살아야 합니다. 재산, 이성관계 등의 순간적인 욕구나 이익에 눈이 멀어 경솔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가족 친지에 누를 끼칩니다. 중병으로 고생하는 수가 많고 부부 이별하는 수가 빨리 때울수록 행복하며 부부 이별수를 빨리 때울수록 행복하며 이건 무슨 말일까요? 빨리 이별한다는 말도 될 것이고 때로는 이런 운이 올 때 대운에서 이런 운이 올 때 이런 어떤 잠깐 떨어져 지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겠지요. 때로는 중병으로 고생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액을 때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일시 등 타주에 큰 흉신이 없다면 아주 나쁜 흉신은 아닙니다. 사주에 형, 충, 망신살 등의 흉신이 있다면 중년까지 파란 많은 삶을 살게 되는데 농촌에서 살거나 직장인이라면 큰 해는 없지만 사업가라면 폐업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천살이 있어서 폐업한다 이런 말은 아니고 형충 망신이 같이 겹쳤을 때 거기다가 역학을 할 때는 대운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대운까지 흉하게 됐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의 천살이 있었을 때 일의 천살, 일찍 부모와 이별하고 인덕은 없으나 말년에는 성공하게 되며 재산은 모으나 구설수에 오르게 되니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천살은 일시에 있어도 타주에 흉살이 없다면 흉하지 않으며 타주에 흉살이 있다면 도덕, 사회, 윤리에 반하는 범법행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소하고 경미한 범법행위가 하나도 없더라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천살, 시는 자식 활동, 인생 말년 등인데 삶의 작용이 강하게 드러나며 자식 때문에 근심이 많으나 무자식이거나 자식의 덕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천살은 의식주에 구애받는 흉신은 아니므로 말년에 천살을 당해도 의식주는 만족하니 다행으로 알고 살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한 욕심이 없다면 안정된 삶이고 공무원, 직장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아니더라도
현실에 만족하고 근무에 충실하는 타입입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은 천살은 아까 제가 눈과 비 얘기를 했었죠. 눈과 비가 불가항력적이듯이 내가 막을 수 있거나 내가 어떻게 피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거기는 합니다만은 또 눈과 비는 나만 맞는 게 아니지요. 옆 사람과 같이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거기는 하지만은 나만 흉하게 당하지는 않으니 큰 역할이 있거나 강하게 역할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뭐 천살은 크게 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운도 나쁜데 형, 충, 공망이 되거나 망신이 되거나 이럴 때는 좀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뭐 요런 정도로 천살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살입니다. 겁재천지였었지요. 지살 일명 군마라고 하며 왕이 타는 가마에 비유하는데 삼합의 첫 글자로 장생지에 해당되어 아기가 처음 태어나 한루한다는 뜻으로 성장과 활동성을 나타냅니다. 지살은 여행이나 이사 등의 변화와 이동을 주관하는데 역마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역마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라면 지살은 수동적 소극적입니다. 그래도 수동적 소극적이지만은 이사 변화 등이 있을 수 있다. 역마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지만은 지살은 주인이 계약을 다시 해줄 줄 알았더니만 가야 된다라고 하거나 나는 여기에서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직을 하거나 때로는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동적 소극적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살이 여러 개 있으면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활동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으며 지살운에는 이동이나 변화할 일이 있게 됩니다. 하여간 지살은 기본적으로는 이동과 변화를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살 방향에 출입문이 있다면 좋고 문패나 간판 등의 선전물을 두면 좋습니다. 역마, 지살이 삼합과 연결이 되면 이민가고 역마가 인수면 외국어가 좋고 역마가 인수면 외국어가 좋고 이는 일본어, 시는 중국어, 불어, 그대는 해는 러시아어, 사는 아랍어로 추론을 합니다. 그죠? 아무래도 다 같은 어떤 역마가 있더라도 외국어도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살부터는 띠가 나오지요. 이제 처음에 내가 이 인오술띠는 12신살은 띠를 가지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오술띠는 해부터 겁살이 시작이니 범띠가 기본적으로는 지살의 범이 인이라고 하는 글씨가 지지에 있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지살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는 지살은 없겠지요. 왜냐 그러면 해부터 겁살이 시작인데 인오술이니까 인오술은 해부터 시작이니 범띠라 그래도 지살부터 연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살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렇게 이제 어떤 공부와 연관 때로는 어떤 이동과 연관을 합니다만은 제가 지살에 대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출입문이 있으면 좋고 문패나 간판에 영향을 두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인오술띠 같은 경우는 지살은 인 방향입니다. 인은 어딜까요? 동쪽이지요. 목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따지면은 목은 동쪽 방향입니다. 동쪽 방향에 지살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묘가 엄격하게 말하면 정동쪽입니다. 근데 인 같은 경우는 동쪽에서 북쪽으로 한 칸 늘러갔죠. 자축인 인으로 따지다가 보면은 이제 조금 더 기회가 있으면은 어떤 풍수를 바라볼 때 이제 360도 방향을 나눠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패철이라고 합니다. 그 패철로 봤었을 때 내 띠는 지살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 아까 했듯이 인오술띠는 인이 지살 방향, 그 다음에 사유축띠는 사가 지살 방향, 신자진띠도 신이 지살 방향, 해묘미띠도 해가 지살 방향이지요. 그러다 보니 인신사의 방향이 지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살 방향이 어딘가는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패철을 바라보시고 그 어떤 나침판이 있습니다. 요즘 어플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지살이 어느 방향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천살 방향에 앞에 페이지에 천살 방향에 조상 방향으로 공부를 두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럴 때 천살 방향도 마찬가지겠지요. 인호축 같은 경우 인호술띠 같은 경우는
축이 천살 방향이지요. 진술축미가 천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천살 방향도 배철을 바라보시고 배철에 따라서 내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내 집에서 찾아야겠지요. 그래서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방향을 꼭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방향에 출입문을 내거나 뭐 지살이 방향이 뭐 인방향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자면은 어느 방향이 인방향인데 그쪽으로 출입문을 내야 되는데 못 내는 경우들도 많지요. 건물을 내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고 때로는 고층으로 막 올라가기 때문에 때로는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인방향이 도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다른 집에 막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는 거는 좋기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내기는 어려운 경우들도 있다. 대신에 이제 천살 방향으로 뭐 책상을 두면 좋다 이런 말이 있었었는데 그 방향은 책상 두는 방향이니 뭐 그거는 또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천살과 치살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에 치살이 있었을 때 어떤 작용이냐? 시작부터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의도하지 않게 분주다사할 일이 많습니다. 조상의 유산을 받는 등 받아도 지키기가 어렵고 떨어져서 타향해 사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늦게까지 부모를 모시는 것이 좋고 역마살과 비슷한 작용을 하니 이사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애 직살이 있었을 때 아마 이사 이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주의 시작이라는 뜻이겠지요. 월에 직살이 있을 때 부모 유산도 있고 생활도 어렵지 않고 재물복이 있으나 공부의 인연은 약합니다. 많이 움직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비교적 평범한 운이지만 남편의 외박, 도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불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며 미래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에 직살이 있었을 때 재주가 있어 재물운이 좋고 성공할 수 있으나 명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별수는 있지만 결혼을 늦게 하면 이별을 겪지 않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시에 직살이 있었을 때 젊어서 고생도 하고 중년에는 뛰어다닌 결과로 큰 부자는 아니지만 잘 살기는 하나 말년에 성공한 만큼 육친의 이별, 사별로 눈물을 흘릴 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쁘게 다니니 뭐 소득은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항상 바쁘게 다니다 보니 내가 움직인 만큼의 소득이 없어서 조금 슬플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바쁘게 다니다 보니 소득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대신에 이제 육친의 이별, 사별 이런 거는 이별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글쎄요 이거는 뭐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내가 아무래도 바쁘게 다니다 보니 가족을 조금 건사하지 못했고 또 정을 썩 나누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별, 사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막 신경을 쓰시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 한 개만 있다면 자식은 마음이 약하여 잘 우는 편이지만 재산이나 재물복은 있어서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천살에서는 하늘에 비와 눈이 내리는 것처럼 나뿐 아니라 주변도 같이 영향을 받으니 그냥 큰 영향은 없겠다라고 말을 했었고 직살은 이동과 변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과 변동을 하는데 그 이동과 변동을 나쁘다라고 설명하지는 않았고요. 이동과 변동하고 자꾸 바삐 움직이고 이쪽 저쪽과 자꾸 활동을 하다 보니 소득은 있을 것이다. 재물복도 있을 것이다. 거기다 조금 덧붙이면은 너무 바쁘게 다니다가 보니 조금 가족들과는 조금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겠다. 뭐 이별, 사별 이런 문제는 그냥 옛날 책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별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죽는 얘기는 절대 하지는 않지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살아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죽는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별, 사별이란 문제도 관계가 좀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조금 떨어져 살거나 주말부부처럼 지내거나 때로는 관계가 좀 소원하거나 요즘에 이제 쇼윈도우 부부라고 하는 것들처럼 한 집안에 살지만은 집안에 가서는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관계가 그래서 원만하지 않겠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 다 나오는 단어처럼 이별, 사별 이런 것 같이 이렇게 얽매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뜻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주를 한번 보지요. 신유년, 계사월, 정미일, 을사시에 태어난 권명사주입니다.
실제로 이제 보면은 육신을 먼저부터 보라고 말씀드렸죠. 을목, 그 다음에 정화는 음의 화고요. 음의 수, 음의 금입니다. 그 다음에 양해와 음의 토, 그 다음에 양해와 그 다음에 음의 금이지요. 그래서 여자가 사주가 아주 음으로 잘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육신도 붙여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을목은 편인, 개수는 편관, 신금은 편재, 사화는 겁재겠지요. 미토는 식신이고 또 사화도 겁재입니다. 유금도 편재겠지요. 또 12운성을 붙여볼까요? 사화는 왕궁이고요. 미는 대궁이고 또 사도 왕이겠지요. 유는 생궁입니다. 그 다음에 12운성을 12신사를 붙여보죠. 12신사는 띠를 가지고 본다 그랬습니다. 띠는 닭띠니까 닭띠는 사유축입니다. 사와 유와 축은 삼합으로 맞섰을 때 사는 임부터 겁살입니다. 그래서 겁, 재, 천, 지, 연, 월, 망, 장, 반, 역, 육, 화 이렇게 떨어지지요. 그래서 임부터 겁살입니다. 겁재, 천지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지가 한번 붙여보죠. 사화는 지살이겠지요. 그래서 겁재, 천지, 월살이 미토는 월살이 될 것이고 또 사화도 지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금은 장성살입니다. 12신사를 붙였으니까 또 거기다 붙이면은 뭐 지장간도 한번 붙여볼까요? 사화는 무경병이라고 하는 걸 지장간에 숨기고 있고요. 미토는 정을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화도 무경병을 숨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신이라고 하는 유금은 지장간에 숨기고 있습니다. 이 사주를 풀어보면은 이제 정화는 겨울과 가을이 좋다고 했었는데 여름에 태어났죠. 그래서 화기가 아주 뜨거운 사주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간에 합이 있느냐? 그렇게 합이 보이지는 않고요. 지지에 합이 있느냐? 글쎄요, 뭐 합이 보인다라고 말하기는 여기 뭐 오가 없으니 이거는 합이라고 말하고 어렵고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축이 빠진 삼합 정도는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지지에 뭐 삼합국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충이 있느냐? 뭐 을신충이 있는데 너무 거리가 멀리 있다 뭐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이 있느냐? 뭐 형이 보이지는 않고요. 뭐 파해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망이 있느냐? 그래서 정미는 공망을 찾을 때는 미부터 천간을 읽어가라 그랬죠. 그래서 정, 무, 기, 경신, 임계, 임묘가 공망인데 이 사주는 공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삼재는 이렇게 유가 삼재의 시작은 사유축이지요. 사유축에서 해, 자, 축이 삼재입니다. 그래서 사유자축 같은 경우는 이 사주는 괜찮은 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재 큰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귀인이 있느냐? 정화는 병정해유지요. 유가 천을귀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을귀인이 유니까 이거는 재물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편재는 아버지와 관련된 역할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할이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요. 상기성 보이지는 않고 고신, 묘고, 그 다음에 이제 도화살에서 이 미토는 홍염이기도 합니다. 홍염살의 정미는 정화는 미토가 홍염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 불의 기세가 강한데 뭐 이렇게 대체로 이제 또 조금 더 얘기하면 양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는 미가 양인입니다. 그러니까 양인의 홍염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조금 더 이제 남녀 관계를 아주 즐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귀문, 백호, 때로는 효신, 철라 이런 거 다 보이지 않고요. 상문조객 같은 걸로 넘어오다 보면은 유는 신유술이지요. 신유술일 때 유 같은 경우는 앞으로 두 칸이면은 유는 쭉 해서 해가 상문, 뒤로 두 개 가면은 미가 조객입니다. 근데 유띠는 여기다 미가 조객은 가지고 있다. 근데 상문이 없다. 상문은 해가 올 때를 봐야 된다. 해는 언제냐? 53대운에 상문 조객이 온다. 이 신유띠 같은 경우는 아직 나이가 젊지요. 이제 만 40살 정도 된 거라고 봅니다.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았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는 뭐 심각한 사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화를 뺀 토, 금, 수의 운을 찾습니다. 그래서 쭉 찾다 보니 뭐 토, 금, 토, 뭐 토, 음수, 금수, 뭐 금토, 뭐
이렇게 해서 중년에 올라갈수록 아직 때가 아닙니다만은 이제 40세가 43대운부터는 조금 괜찮을 것이다. 30대 후반 40세가 되면서부터도 괜찮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고만살 현침 있는 거는 보이지 않고요. 복음도 뭐 정미는 복음이 보이지도 않죠. 복음 반음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수옥 걸록 이런 건 다 넘어가고요. 걸록 같은 경우는 뭘까요? 간목 정화 같은 경우는 오가 걸록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오가 보이지는 않지요. 그래서 걸록은 패스하겠습니다. 걸록은 없다. 예, 그 다음에 문창학당 같은 경우는 유가 문창학당이다. 그래서 문창학당에 있는 사주들은 어떻게 말하면 공부와 인연이 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편제가 기둥으로 있는데 귀인의 편제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금 자체가 좋은 운을 가지고 있는 사주지요. 그러다 보니 아주 적극발랄 명랑하고 뭐 행동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풀이하고 공부도 뭐 나쁘지는 않겠다. 근데 이제 관이 여기 이제 정계충이라고 하는 것이 을신충과 정계충을 천간에 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요게 조금 겉으로 드러난 성격으로 바라봐서는 조금 까칠하고 뭐 부드럽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정확하고 분명한 틀을 가지고 뭐 어떻게 말할까 상대방은 직선적으로 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아플 수 있는 말들도 할 수는 있겠지요. 뭐 요런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지살이 이렇게 월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장성은 아직 월살 이런 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요. 지살은 있겠다. 그래서 뭐 이동, 변동, 활동, 움직임 때로는 아주 성격도 급한 성격이고 신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행동, 이동, 때로는 뭐 어떻게 말할까 내 생각과는 다른 주변의 어떤 역할로 인해서 움직일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졌죠. 많은 추위가 흘러갔고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뭐 건강 조심하시고요. 백신이 빨리 일상화되고 코로나 물러가고 마스크가 생활화되는 때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